창밖에 내리는 흰 눈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해 봅니다. 나도 저 눈처럼 천천히 쌓여가는 걸까? 젊었을 때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둘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허리를 굽혀 신발끈을 매는 것도, 계단을 오르는 것도 점점 힘겨워지고 있지요. 나중에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쩌나, 혹시 요양원에 가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늘 마음 한켠을 무겁게 합니다. 특히 밤이 깊어 잠을 이루지 못할 때면 이런 걱정들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얼마 전 단골 시장에서 만난 80대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장사하면서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내가 자식들 신경 쓰이게 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마음, 우리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지난 주말 손주들이 집에 와서는 할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행복해하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는 아직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요양원에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은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요양원 입소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선택이 오히려 더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대병원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73%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3개월 이내 인지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것이 요양원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가장 많은 하소연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94세의 나이에도 혼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결은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복잡한 운동법이 아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3가지 특별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특히 3번째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양원으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대병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는 주된 원인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급격한 저하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혼자서 식사하기, 목욕하기, 화장실 가기와 같은 기본적인 활동이 어려워질 때 자녀들은 더 이상 돌봄을 감당하기 힘들어 요양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요양원 생활이 가져오는 정신적 충격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의 89%가 극심한 외로움을 호소했으며 이들 중 76%는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이 아닌 것 같아요. 매일이 감옥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은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들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요양원 입소 후 겪게 되는 3가지 큰 변화입니다. 첫째, 낯선 환경으로 인한 극심한 불안감입니다. 수십 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 낯선 공간에서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우울증을 급격히 악화시킵니다. 둘째, 자유로운 일상의 상실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맞춰 식사하고 약을 먹고 잠을 자야 하는 단체 생활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가족과의 분리로 인한 고립감입니다. 연구 결과 요양원 입소 후 가족의 방문 빈도는 3개월 차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환경적 변화가 신체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요양원 입소 노인의 82%가 6개월 이내에 근력이 평균 43% 감소했으며 인지 기능도 일반 노인에 비해 2.4배 빠르게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기능 저하가 대부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귀중한 가르침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병은 마음이 지키는 자가 있으면 이길 수 있고 마음이 지키는 자가 없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이 늙어 병이 들면 마음부터 늙어버리니 마음을 바로잡는 것이 건강의 시작이라고도 강조하셨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힘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해진 일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이는 결국 신체 건강의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노인들이 간단한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준비가 결코 늦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한 놀라운 비결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연구진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60대부터 적절한 준비만 하면 80대가 되어도 건강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70대 후반이신 분들도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자립생활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은 이미 250년 전 정약용 선생께서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하면 큰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으며 늙어서도 매일 공부하고 실천하면 젊은이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건강은 마음가짐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된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의학에서도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94세의 김옥순 할머니의 사례처럼 작은 실천이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정약용 선생의 이러한 가르침은 2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94세의 김옥순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셨던 할머니는 지금 혼자서 장도 보시고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하시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저도 불안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실천한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네요. 할머니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10분간의 가벼운 스트레칭, 하루 20분 천천히 걷기, 이웃들과 함께하는 식사 모임. 이런 작은 습관들이 할머니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에 따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진 노인들의 경우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평균 15년 이상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한 노인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68% 낮았으며 우울증 발생률도 일반 노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82세 박영호 할아버지의 사례입니다. 3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요양원 입소를 권유받았지만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오히려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에서 30분 걷기, 점심 후엔 노인정에서 장기 두기, 저녁엔 옆집 할머니와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기, 이게 제 비결입니다. 현재는 경로당에서 장기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며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요양원이 필연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적절한 준비와 관리를 시작한다면 건강하고 자립적인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변화가 특별한 재능이나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한 3가지 핵심 비결을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자립생활을 위한 첫 번째 비결은 근력 지키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근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90세 이상의 노인도 적절한 운동을 통해 근력을 47%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운동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를 10번만 반복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87세 이춘자 할머니는 이 운동을 6개월간 꾸준히 하신 후 혼자서 장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5번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어느새 혼자서도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비결은 영양 관리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노인은 3년 내 요양원 입소 위험이 82%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매 끼니 계란 1개, 두부 반모, 혹은 생선 한 토막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한 움큼 더하면 최고의 식사가 됩니다. 특히 식사 방법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93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다 보면 소화도 잘 되고 식사 시간이 즐거워져요. 덤으로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놀랍게도 하루 30분 이상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기능이 52%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특히 주목해 주세요. 매일 아침 같은 동네 노인정이나 복지관에 들러 차 한잔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89세 박명자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처음엔 말벗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했죠. 지금은 매일 가는 게 즐거워요.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고 같이 운동하고. 덕분에 요양원 갈 생각은 아예 없어졌어요. 네 번째로 일상의 즐거움 찾기입니다. 취미 활동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연구 결과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64% 낮았고 인지 기능도 더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글씨 쓰기, 퍼즐 맞추기, 화분 가꾸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환경 개선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밝은 조명 사용, 손잡이 설치 등 간단한 개선으로도 낙상 위험을 85%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과 부엌은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공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하루 5분 스트레칭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점차 시간과 횟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저도 처음엔 겨우 5분도 못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어느새 혼자서도 잘 해내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건강한 자립생활을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계신 91세 이영수 할아버지의 조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은 모두 검증된 것들입니다. 이미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한 자립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석양이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석양처럼 아름다운 빛을 내며 저물어 가야 하지 않을까요? 94세의 김옥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이웃과 한마디라도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결이랍니다. 지난 주말 손주들이 와서는 할머니, 우리가 효도할 테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세요라고 했다며 눈시울을 붉히시던 이웃집 할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할머니이며 소중한 이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시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골목길에서 마주친 이웃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매일 5분이라도 걸어보세요. 식사할 때는 꼭꼭 씹으며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하루에 한 번은 크게 웃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황혼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요양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입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늘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옛 어른들은 말씀하셨지요. 해 저문 들판에도 아름다운 들꽃이 피어 있다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건강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 제작을 위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